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변이 두터우면 안 되고, 천생 업이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번호를 달지 못했던 게, 이 책이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강가다락은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책은 2017년에 이거를 하게 되고, 이 서간문이 이제 2012년에 나왔었는데 제가 6년간 이거를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가을에 이걸 번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어선사 친필 서간문은 2018년 12월 21일 날인가 이제 하게 돼서 이걸 그냥 뒤에 실었어요. 아마 이 전봉준 때문이었다라는 책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게 마지막이라 이 책에는 실지 못했어요, 이 서간문을. 근데 사실은 이 서간문이 가장 경어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죠.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날 거는 같은데. 목차를 보면 경어선사 서간문이 13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있었던 서간문이 요렇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그냥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거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해서 저기를 떠서 스캔을 떠서 해서 보니까 13편인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13편이 다 순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어떤 것은 제목이 있고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제목이 있고 어떤 것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목차를 정해서 뭐 다른 목차보다도 그냥 앞대가리에 있는 그대로 그 서간문 앞대가리 거를 그대로 따다가 해서 여기는 벼루심신여실여치고 묘향산 일동자가 제일 첫 번째 글이에요. 그 다음에 답 3위서는 그 하미한테 보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상기상장로도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답 3위서가 또 있죠. 2개. 그 다음에 답 서석사한테.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간을 쓰고 답장을 쓴 거죠. 요거는 그냥 누구한테 썼나 모르고 하양동 일별인데 사실은 이것도 읽어보니까 이거 답 3위서예요. 여기까지 다 합쳐서 3위서고, 이 답 학원사라고 하는 게 이게 전봉준한테 보낸 거더라고요. 근데 전봉준이라고 못 쓰고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리고 조비토주라는 제목, 누구한테 보냈나 모르고, 광음여류세도 누구한테 보냈나 몰라요. 아세원기 비반도 누구한테 보냈나 몰라요. 고인불례 정화 우산전도 모르고, 즉 일증 육미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다른 것도 다 궁금하지만 이 3위가 누구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를 나중에 서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골백작, 화투작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봉준 장군 아들이 그 노름을 하다가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서 이제 저 3위가 전봉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그런 게 있고, 또 내용 속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죠. 이게 서간문이에요. 이게 경어선사 서간문인데 글씨가 똑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초서에 가깝게 반흘림처럼 이렇게 쓰셨는데, 요게 이제 그 서간문 그 액자의 첫 번째 거거든요.
별후 심신 여실 여취하며 매망 서천영월 창망 강수 패배 미지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별 후에 별후는 이별 후죠. 심신은 괴롭다는 얘기. 이별 후 심신은 이른 듯 여실 여취 이른 듯 취한 듯 합니다. 서쪽 하늘을 고개 너머로 떠오르는 달과 서쪽 하늘 고개 너머에서 떠오르는 달과 넓고 멀어서 아득한 강과 겹겹이 산속 나무들을 매양 바라보지만 아직도 이것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쓰고 있죠. 이 내용은 이제 그 전봉준 장군 동황의민이 일어나면서 경허선사가 제일 먼저 피신을 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도한 사람은 영호당 박한영으로 이제 보이죠. 영호당 박한영이 어디로? 묘향산으로. 차자신 후군이고 유물약지 도하나 원지 지절 향축하고 이이 재금 고일려 하나 하행 약사로다. 이자는 경어는 삼가 최근 병 중에 내가 병이 들어서 근황을 살펴보았는데 뭐를 얻었대요?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얻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 경허선사가 굉장히 유모가 많아요. 전봉준 장군이 이거 실패 봐서 쫓겨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농담 반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만히 여기 와서 보니까 매양 달이 뜨는 걸 바라보고 이런 걸 하지만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얻은 게 하나 있는데 뭘 얻었다?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뭔 소리래요? 왜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얻은 게 있다는 얘기죠? 즉 경허선사가 무슨 약? 피부병 약을 그래도 치료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여기 와서 숨으니까 이제 숨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술에 절인 그 닭고기 개소주인가 그것도 먹지 못해요. 약초도 또한 먹지 못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깨달은 게 뭐더라? 여기에서는 약을 먹지 말라는 그 깨달음, 도를 얻었다 이런 말이지. 대단하죠. 또 어이가 없어요. 여기 써있죠. 말물자지요. 내가 최근에 얻은 거를 내 병의 기호를 살펴보니까 내가 최근에 얻었는데 막지 말라. 약을 먹지 말라. 어디에서는 도를 얻었는데 그 도를 얻은 것이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너무 먼 곳이라. 여기가 너무 멀어요. 묘향산이에요. 약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 다만 뭐다? 내 이 피부병이 낫기를 향으로만 축원을 드릴 뿐이다 이런 얘기죠. 약은 못 먹고. 어쨌든 경허선사는 그 피부병이 이렇게 고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가렵다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 삼수갑상까지 가서도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해서 그 구절초를 최학상 조씨가 갖다가 끊어다가 그 마당에다 던져주는 그런 내용의 시가 남아있죠.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가서는 내가 이곳이 너무 먼 곳이라 약은 끊어야 되고 내가 토를 얻었다는 깨달음을 도로 약을 먹지 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만 향으로 축원을 드릴 뿐이다. 그것은 이미 제자님도 아시다시피 이 제자님이 누구예요? 제자님이 영호당이라니까요. 영호당이 경허선사의 마지막 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를 깨달아 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숨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제자님도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이와 같음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자님도 아시다시피는 이
경화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과 이 얽혔다는 거는 이미 영호당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쫓기는 건 마찬가지고 항상 편치 않다 이런 얘기죠. 숨어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나마라도 내가 여기 와서 묘양산에 와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음이 이와 같음이 얼마나 다행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쫓겨다녔고 지금도 쫓겨다니고 그래서 몸을 여기서로 피한 것이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관이에요? 아주 가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답서는 이제 그 영호당이 이제 이쪽으로 숨겨놓고 또 공부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하니까 경화선사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주 서늘한 바람이 비로소 일기 시작할 때, 즉 지금은 여름인가 보죠. 서늘한 바람이 비로소 일기 시작할 때에 이르게 되면은, 왜냐면은 지금 전봉주 장군 이거 해가지고 숨은 게 경화선사가 1895년 4월 24일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봉준 장군 시체를 다 갖다 임시로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게 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여름이고 서늘한 바람이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할 때쯤에 이르면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런지요 라고 쓰고 있고, 내가 지극히 소원하고 또 소원을 하는 바입니다. 뭐를 소원하는 바라죠? 우리 인연이 다시 이어가기를. 즉 여기서 우리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예요. 공부. 아까 제자라고 했잖아요. 제자님도 알다시피 하니까 그냥 아주 영호당에 그냥 경호선사에 딱 붙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쯤 되면 좀 안정이 되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냐. 내가 그러기를 지극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바이다. 내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준비하지는 못했다 라고 해서 뭐라고 썼어요? 량품 시생 지시하고 혹가 일악하면 채송비진 지연호요 지축 내가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불비례가 뭐예요? 여유가 없어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해서 여불비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경선사가 이거를 영호당에게 보냈는데 이 편지가 저 서간에 제일 1번에 실려 있죠. 힘드네. 이 서간문만 오면 또 힘들어요. 이것은 서간문 두 번째 거 돼가지고 이것도 앞에 제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데 아마 이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봐서는 앞에 쓴 서간보다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묘양산 일동자 현사지약 전진 몽상자의하니 진설고사 이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묘양산에 한철을 나는데 도와주셔서 묘양산에서 겨울 한철을 나는데 저의 심오한 생각으로 비유하자면 저가 마치 꿈속의 문 앞에서 허망한 꿈을 생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딱 맞죠? 경화선사가 묘양산으로 일단 도망갔어요. 이 좌자가 도와주셔서라는 자예요. 보좌해줬다는 얘기죠. 보좌해줘서 내가 묘양산에 도망가가지고 겨울 한철을 지금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쓴 시가 이제 여름 나고 겨울 나고 한 그 얘기 나오죠. 저의 심오한 생각으로는 내가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 저가 마치 세속의 문 앞에서, 그렇죠. 경호선사가 지금 세속의 문 앞에 서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었어요. 경호선사가 허망한 꿈을 생각하는 자와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경호선사가 어떤 허망한 꿈을 꿨죠?
어떤 허망할 것, 전봉준하고 세속의 문 앞에서 어떤 허망한 꿈을 꿨죠? 보고간민, 제폭군. 보고간민과 체포고민을 꿈을 꿨는데 이게 바로 내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승려라고 한답시고 선지시라고는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때가 묻기로 말하자면 띠끌은 고사하고 띠끌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망상들이 다 내 머릿속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경어의 아주 친절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때묻기로 말하면 그냥 띠끌은 뿐이 아니고 그냥 온갖 망상들이 다 드나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내가 마치 뭐와 같더라. 세속의 문 앞에서 허망한 꿈을 생각하는 자와 같더라 이래요. 참으로 허망한 꿈을 꿨죠.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경서사가 이 글로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아주 과간이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제가 2012년에 이 서간문을 보고 그러니까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에 얘가 등장했어요. 여기 조계사에 등장해서 전시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속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써있냐면 경허선사 친필 서간문 속림사본이라고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필 서간문을 하면서 속림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속림사 13군데에 전화를 했는데 놀라웠게도 13군데 12번째는 다 버렸고 13번째에서 이분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았죠. 벽송 상묵스님이. 단양 속림사예요.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네, 12번째까지 전화를 걸고 거의 포기 직전에 마지막 13번째를 걸어보자 해서 통화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서간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림사는 단양 속림사였고 그 스님은 벽송 상묵 스님이라는 분이었고 그분을 조계사에서 와서 만났지요. 근데 내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서간문도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서간문 아까 본 거 어디 갔죠? 내용이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별 후 심신은 이른 듯 취한 듯 합니다. 서쪽 하늘 고개 넘어 떠오르는 달과 넓고 멀어 아득한 강과 겹겹이 산속 나무들은 매양 바라보지만 나는 아직 이곳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이 자는 삼가 최근에 병중에 내가 근황을 살펴봤는데 약을 먹지 말라는 도를 얻었다. 이곳은 여기가 너무 먼 곳이라 약은 당연히 끊고 내가 향으로만 추원할 뿐이다. 병이 낫기를. 그런데 제자님도 알다시피 내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어찌 이와 같음이 그나마 이게 뭐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고 여기는 과연 어디이고 라는 건데 두 번째 시를 보고 두 번째 서간을 보고 이게 묘양산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먼저 보낸 거고 이것이 지금 뒤에 보낸 거라 이 좀 순서가 달리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서늘한 바람이 비로소 일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조금이라도 그동안 다하지 못한 우리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극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도대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장소는 어디이고 이건 누구한테 보냈고 우리의 인연은 뭐고 이 제자는 또 누구냐는 거죠. 근데 제자라고 알다시피 경허선사 제자가 누가 영어당 박한영이 경허선사 제자로 이렇게 뒤에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두 번째 시에 와서 보면서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시는 이미 전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천안매불안인 것이 알려진 다음의 거니까요. 2017년 1월 5일 말고 2018년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 머리가 그냥 전율이 차릿하게 오면서 이거 그거다.
전봉준 장군 관계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시를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13번째 시로 서간으로 넘어가면서 100% 왜냐?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건 다 전봉준 장군과 관계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전봉준 이 서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전봉준 장군의 문효공파인, 전봉준 장군이 문효공파라 그랬죠? 문효공파인 누가? 전병근이가. 이 전병근이가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놀라움은 극에 달했죠. 저 시계 좀 걸어줄래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인데, 두 번째 서간인데 이렇게 써있더라 이 말이죠. 도와주셔서 묘양산에서 한철 겨울을 나는데 내 심오한 생각으로 보자면 비유하건대 마치 세속의 문 앞에서 허망한 꿈을 생각하는 자와 같다. 내가 떼묻기로 말하자면 띠끄른 고사하고 온갖 망상들이 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간이죠. 도체 청정묘 개초호요 향망 기운이고 지증창 악녀수고 제 표박 동서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수도인 경어 자신은 여기서 수도인은 뭐예요? 도체라고 했잖아요. 이 도체가 경어선사가 써먹는 말이에요. 경어선사는 수도하는 봄은 도체라고 그러고 일반인은 옥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도체라는 말은 경어선사가 또 어디서 써먹냐면 그 천장함에서 자암거사에게 주다라는 그 서간이 있었어요. 그 자암거사의 서간에 이 도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도체는 무슨 뜻이냐? 이 도체. 도체라는 건 뭐죠? 도체는 도를 공부하는 사람, 즉 수행인. 도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도체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도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수행자한테만 도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수행자한테만 도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도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수행자한테만 도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지금 자기가 수행자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도체 청정, 도체가 청정하고 오묘한 깨달음이 모두 함께 지금도 일어납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비록 묘양산에 가서 숨어서 산골짜기가 숨어 있지만 나는 엄연히 수도인이고 모든 청정하고 오묘한, 저기서 오묘한이라는 게 뭐죠? 묘자 중요하죠. 오묘한 깨달음이 함께 다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향망 기운, 내가 향하여 바라옵건데 나는 뭐를 하고 있다? 나는 뭐를 바라고 있다? 귀운, 구름처럼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랬죠. 내가 바라고 원하옵건데 구름처럼 돌아가기를 희망. 구름이 뭐예요? 구름은 그냥 지나가. 언제 왔는지 흔적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구름이 한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요? 내가 여기를 숨은 흔적도 없이 그냥 구름처럼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거죠. 뭐 돌아갈 귀자죠. 경어선사는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나는 희망하고 있고, 지금 누구한테 편지 보낸 거죠? 영호당. 지증창 악녀수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오직 내가 다만 짓자죠. 다만 내가 도를 우러러 나날이 내가 증장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가 계속 증장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더라?
마치 흐르는 물 같아가지고 뭐더라 표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처럼 동물을 어디로 청처 없이 뭘로 동서로 표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제자는 또 왜 썼죠? 이거 아우제자를 했죠. 아까 제자라고 했잖아요. 요거 아우제. 그래서 경어선사와 그 영어당은 21살 차이가 나요. 21살 차이가 나는데도 제자라고 하고 제자가 알다시피 이리저리 동서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얘 얼마나 대단한 이 글인지 처음에 갔을 때 첫 동학농민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숨었을 때요. 초자 우리가 이게 숨는 것도 초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은 고수가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점점점 안정이 되면서 이제 배짱이 세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도망간 거라 굉장히 힘든 가운데 숨어서 이 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도망가 있는 것은 일무소득 한 가지도 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일무소득 차장내하 하개운이고 형금입이며 무불무조지경이니 위지선선 불가량냐 간봉창야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한 가지도 득이 없지만 장차 이것을 어찌하겠냐 이런 말이죠. 그냥 일단 몸은 숨었는데 이걸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이 구름이 거치겠습니까? 먹구름이 그죠? 왜? 구름처럼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 이 구름이 거쳐야 돌아가는데 어찌 이 구름이 거치겠습니까? 여기서 형이라고 한 것은 경어선사가 전봉준 아니 그 누구지? 영어당을 아까는 제자라고 했다가 또 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트릭일 수 있겠죠. 근데 경어선사는 형이라는 말을 잘 쓰긴 해요. 그래서 형이 지금 어찌 구름이 거치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 와중에 법을 얘기한다는 건 참으로 대단하죠. 왜 이 지금 법을 얘기할까요? 영어당 박한영은 오로지 경어선사한테 도를 구하고 싶어서 하니까 서간을 보내왔겠지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거기에 답장을 하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제 어찌 구름이 거치겠습니까까지는 경어선사 자신의 주변 환경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간에 대한 답. 형금입. 형이 지금 어디에 입해요? 형이 지금 무불처자는 거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다는 지경에 이른다.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선승이나 하는 말이지 감히 누구한테 쓰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비가 넘치는 경계라 이런 얘기요. 대단해. 예, 우리는 어디에 쫓아다니고 있어요. 부처 부처에 쫓아다니고 조사 그냥 조사의 말씀 조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부처와 조사를 완전히 떠난 경계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은 형이 말이야. 그대가 이 형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가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지금 이거를 약간의 트릭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서간이 누구한테 걸려갈지 모르니까 이름을 밝혀내지 못하지요.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냥 아우제라고 했다가 그냥 형이라고 했다가 칼팡에 칠팡이요. 당신 몸도 지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도를 물어왔기 때문에 경어선사가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아이고 좋아 안 좋아 무지하게 좋죠. 있죠? 형이 지금 들어간다.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면 뭐더라? 위치. 그것은 바로 어디더라? 자비가 넘치는 경계가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자비가 넘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 또한 불가량하지 않겠냐. 불가량하지 않겠냐는 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그런 경계가 오면은 셀 수 없다 이란 말이야. 자비가 넘치는 경계가 불가량하다 이란 말이야.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비가 넘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경계가 어찌 그 경계를 만나지 않겠냐 말이야. 간봉착야잖아요. 어찌 그 간격이 봉착하지 않겠냐 말이야.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경계에 이르르면. 대단한 말이죠. 무불무조. 대단해요.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경계. 무불무조. 대단한 경계는 무슨 경계더라? 무불무조인 경계니까 무불 무주. 부처가 없고 뭐가 없는 경계? 부처가 없고 조사가 없는 무불무조의 경계에 이르르면 뭐가 생긴더라? 자비가 불가량하게 넘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계를 어찌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영호당한테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주는데, 이거 하나만만 하더라도 나는 경호선사 강의를 끝내고 싶어요. 무불무조 지경이면 우이선 선선 부러울 선이죠. 저게 선이다 이 말이야. 선이 자비가 넘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이러한 경계가 불가량하지 않겠냐. 그리고 반드시 봉착할 수 있다 없다.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지금 이 누구에게, 영호당에게 어떤 경계를 만나라고 하죠? 이거는 무불무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임재의연에 살불살조가 있죠. 살불살조 있어요 없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경계를 아무나 만나는 거야? 아무나 못 만나죠. 경호지 강의는 끝난 것 같아요. 이 서간문 하나 가지고 서간문 하나가 무불무조가 대단한 말이죠. 무불무조가 더 대단할까요? 살불살조가 더 대단할까요? 그래서 부러워할 선을 부러워한다 이 말. 선을 부러워한다는 건 뭐죠? 자비가 넘친다 선이.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무불무조가 셀까요? 살불살조가 셀까요? 무불무조와 살불살조와 뭐가 셀까요? 에? 자, 한번 해보세요. 붙어봐. 살불살조와 무불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가 셀까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지경이 셀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응? 경화가 세냐 임재가 세냐? 경화가 세요 임재가 세요? 살불살조가 세요 무불무조가 세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경호선사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경계. 말하기가 참으로, 내가 그래서 경호선사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경호선사를 선양하고 싶다고요. 이거는 임재를 능가하는 거죠. 죽일 필요도 없어요. 에이? 부처를 죽일 필요도 없고 조사를 죽일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뭘 죽여. 이런 지경에 이르러야 드디어 선을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자비를
자비가 넘치는 지경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거는 불가량하다. 셀 수 없이. 그리고 또 뭐다. 이러한 거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야. 봉착할 수 있다.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영호당 박한영은 이 경호선사를 몰래 만나면서 이 그냥 아주 귀한 그 엑기스를 다 받으셨는데 이게 조금 띠리릭이 좀 늦게 와가지고 안타깝게도 영호당은 탈락이죠. 안 맞았어요. 시절 인연이. 경호선사한테 공부할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거라도 뭐 무불무조 지경만 해서 알아들었으면 됐을 텐데 안타까워요. 대단한 거예요. 나는 경호선사가 그 모양산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숨어 있는 주제에 이거를 아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띠끌은 고사하고 뭐래더라 아까 띠끌은 고사하고 뭐가 다 들락날락거려? 에이 떼묻기로 말하자면 경호선사가 떼 묻었어? 여기 경호선사가 오묘한 깨달음이 함께 일어나는데 뭐하더라? 떼묻기로 말하자면 띠끌은 고사하고 띠끌은 말할 것도 없고 망상들이 다 왕래한 망상이 다 왕래하는데 또 뭐가 생각나요? 무불무조가 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게. 모든 거를 한꺼번에 유비쿼터스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절대 물들지 않아요. 그게 수도인이죠. 절대 안 물들거든. 안 물들어 나도. 하지 마 나한테. 어떤 인간이 빠락빠락 대들어. 그래봐야 네가 깨져. 예, 그래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고 이거는 한 가지 득도 없고 이것을 어찌하냐라고 해놓고 그냥 금방 하는 말이 뭐야. 형이 지금 부처가 없고 초사가 없는 지경에만 이른다면 그것이 자비가 이게 넘치나니까 그게 어찌 불가량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요. 그리고 이런 지경은 반드시 만나지 않겠냐. 꼭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공부해라. 오냐. 그렇다고 경어가 물들어? 아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참으로 경어선사 에이 속상해. 별 거지 같은 것들하고 그냥 에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요? 근데 왜 눈물 날라고 그러지? 딱 그만하고 싶다. 시절 인연이 잘못 닿다 보니까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지랄해요. 형이 차언하니 참아볼 때까지 한번 참아볼게요. 서금약하여 해제 후 일면 불구백이로다 이렇게 썼죠. 형이 차언 형이 이렇게 말하니 이런 얘기죠. 차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니 이런 얘기. 차자 이 차자 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여기서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공부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영호당 박한영이 경호선사를 다 뒷바라지를 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해 줘가지고 숨어 있는데 자꾸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그 거절을 못하지요. 못하겠지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떡해. 서급 약하 여 해제 후 만약에 하여간 만약에 해제 후에 여유가 닿으면 이게 지금 아마 결제 중인가 보죠. 결제 중인가 봐. 그러니까 해제 끝나면 여유가 닿으면 내가 일면 다 갖추어 봐. 불구 구는 함께 모든 거를 다 갖추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 지금 경호선사가 쫓기는 몸이고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해제 후에 여유가 닿으면 내가 어느 한 면을 다 갖추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래요. 나는 영호당 박한영 얘기가 들어도 많이 슬퍼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닿았어요.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영호당 박한이가 그랬대잖아요. 경호진 만들 때 니들은 경호선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니들이 알고 있는 경호선사가 아니다. 많이 속상했을 것 같지. 왜냐면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서 나는 영호당 박한영 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뒤에 또 있니? 응? 여기로 끝나네? 여기 영호당 서간 여기서 끝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